자, 이제 93페이지에 중개계약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계약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한다 그러죠. 자,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한다. 그러면 자, 이거 보죠. A하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갑에게 이거 아파트 팔아줘 그러죠. 저 팔아줘를 정확히 표현한다면 팔 거니까 살 사람 소개시켜줘. 소개시켜줘 라고 갑에게 하니까 얘가 청약이 되는 거고 얘는 자,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줄게 승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죠. 자, 근데 무슨 계약이 성립되냐면 소개시켜 준다는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개계약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B도 갑과 사이에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중개계약이 성립되죠. 그러면 갑은 A와 B를 소개시켜주고 A는 팔겠다, B는 사겠다 그랬죠. 이는 거래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의 차이점은 뭐냐? 바로 자, 계약의 당사자의 차이점이 있죠. 자, 여기에서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고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이게 거래 당사자를 얘기하죠. 자,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를 요걸 갖다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거래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중개계약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이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요. 일반 중개계약과 그 다음에 또 전속 중개계약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이렇게 했는데요.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개업공개사가 경쟁적으로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주 하는 거죠. 앞집, 뒷집 다 내놓죠? 그래서 여러 개업공개사가 경쟁적으로 의뢰를 해서 개업공개사 경쟁적으로 의뢰해서 그 중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개업공개사에게만 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집 내놓고 저 집 내놓고 했는데 자, 이 집에 대해서는 거래 성사가 안 됐지만 이 집엔 거래 성사됐거든요. 그러면 거래가 성사된 개업공개사는 보수를 지급하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은 전속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해서 그 개업공개사에게만 거래하는 거야. 나는 그 개업공개사에게만 의뢰하는 겁니다. 거래하는 게 아니고 의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나는 너에게만 뭐 하겠다? 의뢰하겠다. 자, 나는 너에게만 의뢰하겠다라는 계약을 하는 것이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자, 너한테만 뭐 하겠다? 의뢰하겠다. 다른데 의뢰하지 않고 너한테만 의뢰하겠다. 거래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속중개계의 의미를 독점중개계약이라는 것과 독점중개계약이라는 것과 좀 구분하면 자, 독점중개계약은 완전한 독점권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겠다라는 것이 독점중개계약이고 전속중개계약은 너에게만 의뢰하겠다. 자, 전속은 너에게만 의뢰하겠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고 독점중개계약은요, 너를 통해서만 거래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의미가 약간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중개계약 부분에서 보면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제 일반 중개계약에 있어서 일반 중개계약 내용에 서면하는 부분 있죠. 95페이지에 보면 자, 95페이지에 보면은 일단은 중개계약 내용에 서면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개계약을 대부분 뭘로 체결해요? 구두로 체결하죠. 팔아주세요. 알았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이제 구두로 체결하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문서화 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 중개계약서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 중개계약 부분에서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 요거는 일단은 자, 누가 누구에게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자,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히 해서 자,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때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응해야 되느냐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응할 필요가 없다. 요청받아도 개업공개사는 의무가 없고요. 안 해도 돼요. 거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 의무와 관련된 부분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중개계약서에 대한 기재사항이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사항인데 이 기재사항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위치 및 그 다음에 규모,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은 거래 중개보수죠. 중개보수, 위거 수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위치 및 규모. 자, 특히 위치와 뭐가 있다? 규모가 있다는 것. 자, 위치에다가 뭐가 있다는 거? 규모까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이 있습니다. 자,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 이 거래 예정 가격은 자,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볼까요? 자, 거래 예정 가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전속중개계약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거래 예정 가격이나 거래 예정 금액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거래 예정 가격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산정한 가격이다. 이 가격은 왜 산정하느냐? 이유는 자, 공정중개를 위해서인데요. 자, 여기 보면 A하고 B가 있고요. 개업공개사 갑이 이제 중개를 해줍니다. A는 매도고요. 자, 권리 뭐라 그랬죠? 이전. B는 매수고요. 권리 취득이죠. 자, 권리 이전 매도 의뢰인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래요. 고가를 부리죠. 그래서 자, 나는 1억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죠. 자, 매수 입장에서 권리 취득 의뢰인이죠.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그러죠. 저가를 부릅니다. 나는 이거 9천만 원이면 사겠다. 가격 깎아라. 9천만 원 사겠다 그래요. 그러면 얘는 1억 부르고 얘는 9천만 원 부르고 그럼 개업공개사는 가운데서 누구 편 들어야 되냐? 자, 이제 여기 문제죠. 뭐 실무상에서는 돈 많이 주는 사람 편 들으면 되겠죠. 내가 얼마 주겠다. 돈 많이 주는 사람 편 들으면 될 텐데 그거는 실무상의 문제고 자, 중개사법에서는 어떻게 되냐? 양쪽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중개를 해준다. 자, 이거는 공정중개 의무가 있으니까 즉 가운데 편을 들어야 돼요. A편 들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B편 들어서도 안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공정하게 중개를 하기 위해서 합당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뭐다? 거래 예정 가격이에요.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물건을 조사해서 자, 9,500. 자, 9,500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너는 많이 불렀고 너는 너무 작게 깎으려고 그러고 적당한 선이 9,500이다라고 그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거래 예정 가격 혹은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정중개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개념 일단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위치하고 규모,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이 거래 예정 가격을 중심으로 한 보수, 그 다음에 또 준수사항 이렇게 되죠. 준수사항.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재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 부분은요.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일정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 일반 중개계약 부분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장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서식은 국토교통부장이 지금 법정서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뭐입니까? 의무는 일단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일반 중개계약서를 사용할 의무는 아니에요. 법정서식과 관련된 부분은 자 나중에 중개 실무 쪽 가서 살펴볼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 부분 봤으니까 이제 전속 중개계약 부분 보자. 자 전속 중개계약 개념 다시 한번 볼까요? 전속 중개계약 뭐라 그랬죠? 나는 너에게만 뭐 하겠다? 의뢰하겠다. 자 여러분들 교재 96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전속중개계약이란 개념을 보실 거예요. 전속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때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개에서 한정하여 당해 중개대상물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개를 정해서 그 개업공개사에게만 의뢰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전속중개계약 도입에 대한 뭐 필요성 뭐 있는데요. 이 도입은 사실은 일반 중개계약의 폐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자, 여러분들 한번 밖에서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강의 들으시는 분들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도입이 94년도에 됐습니다. 그럼 94년도면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에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제도가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많이 내놓는 것이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빨리 되는 것 같고요.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또 의무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착이 거의 되고 있지는 않은데 자 시험 문제는 상당히 잘 나와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전속중개계약 자체는 의무가 일단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자체는 자유니까.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자 개업공개사 의무와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그 다음에 의뢰인의 의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된다? 두 가지의 의무가 있다. 누구의 의무? 개업공개사 의무 그 다음에 또 의뢰인의 의무 이렇게 두 가지 의무 각각의 의무가 나타나요. 자 개업공개사 의무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자 전속중개계약서라는 것을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성해 줘야 되고요. 이거를 3년간 뭐 한다? 보관을 해줘야 돼요. 자 전속중개계약서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작성하라. 그리고 이걸 몇 년간 보관하라? 3년간 보관하라. 이거를 위반하면요. 작성하라. 3년간 보관하라. 이걸 위반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는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업무정지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근데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틀어서 기억하면 돼요. 자, 서식 관련, 이제 계속 서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계속 언급할 겁니다. 서식 관련 위반하면 뭐가 된다? 업무정지. 이렇게 됩니다. 자, 서식 관련 위반, 업무정지.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이거 몇 년간 보관한다? 3년간 보관한다. 서식이죠. 서식 관련 위반하면 업무정지.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자, 또 뭐라 했냐? 물건 정보. 자, 정보를 어떻게 돼요? 공개해줘야 돼요. 며칠 이내? 7일 이내. 어디다가?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계약 처리부터 7일 이내 정보 공개하는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정보망 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간신문.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보망에 공개하거나, 정보망에 공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거나, 이게 하거나는 또는이죠. 일간신문을 공개한다. 그럼 이건 뭐냐면, 둘 중에 하나만 공개하면 돼요. 정보망에 공개하든지, 일간신문에 공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공개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때 정보망에 공개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하고 일간신문에 공개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립니다. 하고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시험 문제 실제로 한번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 정보를 7일 이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되고 또 이제 공개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개하면 아니 된다. 아니 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의뢰인이 7일 이내 공개해야 되는데요. 의뢰인이 이건 공개하지 말고 알아서 좀 해줘 라고 한다면 공개하면 아니 된다. 금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 위반한다면, 자, 요거 일단은 두 가지 7일 이내 물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했는데 공개됐거나 요 두 가지를 위반하면 이때는 상대 등록 취소. 자, 7일에 물건 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공개했거나 그러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에 해당된다고 했죠?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정보 공개와 관련된 부분 위반했을 때 나오는 부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정보를 공개했다면입니다. 안 했으면 상관없고요. 공개했다면 공개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 어떻게 한다?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하다. 공개를 했다면 공개 사실을 문서로서 통지를 하라 그랬습니다.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라. 그래서 자, 이렇게 통지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해야 되는데요. 자,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라. 어떻게 해요? 2주일에 1회 이상 뭐로다가? 문서로다가. 자,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합니다. 업무 처리 사항을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하라. 이 업무 처리 사항은 내가 한 일을 그 전속 계약한 의뢰인에게 내가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업무 처리 사항이에요. 자, 이거를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직장 안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럼 직장 다니면서 또 이전에 또 직장 다니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업무일지라는 거 혹시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퇴근할 때쯤에 내가 무슨 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적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업무일지죠? 업무일지 안 쓰는 회사도 많더라고요. 좋은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업무일지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전속계약을 체결한 의뢰인과 매일매일 당신 물건 중개소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매일매일 쓰기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단위로 2주일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일에 한 번만 딱 하는 게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2주일 단위로 계속 당신 물건 자 끝날 때까지 당신 물건 중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업무 처리 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 사항을 확인 설명 성실 이행하라. 자, 확인 설명에 대해서 성실 이행하라. 자, 이게 뭐냐면 개업기서 의무입니다. 특히 요거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라. 3년간 범하라. 위반 업무정지. 7일에는 물건 좀 공개하라. 공개하지 말라. 비공개 요청하면 3대 노수. 여러분들이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자, 의뢰인의 의무사항을 보죠. 자, 의뢰인의 의무사항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해 보면 98페이지에 나오죠. 자, 의뢰인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의뢰인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속중개계약 유효 기간 내 의무예요. 이때 유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3개월입니다. 자, 의뢰인 의무사항 보면 의뢰인의 의무, 이거는 유효기간 내 의무로서 유효기간, 약정된 유효기간이 끝나면 이 의무는 없어지고요. 이때 유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약정이하고 약정이 없다면 몇 개월이다? 3개월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자, 중개의 의무 부분 보면 그 유효기간 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의뢰하여 뭐가 됐을 때 거래가 되면 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의뢰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자 약속 뭐라고 그랬죠? 나는 너에게만 의뢰하겠다라고 한 거죠. 자 나는 너한테만 의뢰하겠다라고 약속한 건데 다른 데 의뢰해서 거래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전속계약을 뭐 한 거죠? 위반했죠. 전속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위약금 줘야죠. 자 위약금이 어떻게 된다? 그가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 전액이요. 그가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서 지불하는 거죠. 자, 이 위약금이라는 걸 봐줘야지만 됩니다. 전속계약을 위반한 거죠. 전속계약을 위반한 거니까 그 위약금을 주는 거죠. 보수 전액을.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자 보세요. 다른 개업공개사를 의뢰하여 모았을 때 거래됐을 때입니다. 이때 이 거래가 빠지면 틀려요. 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한 경우 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그럼 틀립니다. 왜냐? 자, 요게 거래가 안 된 상태라면 위약금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속중개 유의견내.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의뢰인이 있습니다. 근데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뭐하고 배제하고 뭐 한 거예요? 직접 거래한 겁니다. 직접 거래했다면 자 개업공개사가 소개한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배제하고 직접 거래한 거예요. 자 보면 이런 경우죠. A하고 그 다음에 B가 있고요. 개업공개사 갑이 이 사람을 소개해줍니다. 중개사무소에서는 서로 가격도 안 맞고 그래서 서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봅시다 하면 끝난 거죠, 뭐. 그래 놓고 나서, 자, 사무실 나와요. 그래 놓고 A와 B가 얘 빼고 직접 거래하는 거예요. 다방 가가지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가격 흥정해가지고 다시 거래합니다. 그러면, 자, 이게 뭐예요? 개업공개 소개한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배제하고 직접 거래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일반 중개계약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냐? 개업공개사 소개하는 게 직접 거래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있어요. 왜냐하면 A와 B의 만남을 원인이죠. A가 갑이 주선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보수 청구권이 있지만 일단은 달라고는 안 주겠죠. 소송을 제기하면 실제로 이겨요. 이긴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속중개계약권은 일단 아예 명시한 거예요. 전속계약 위반으로. 이때는 자 위약금으로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두 번째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 거죠. 그 의뢰인은 전속중개 유효기간 내에 자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죠. 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습니다. 이때는 보수 50%, 중개 보수 50%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불한다 이렇게 됐어요. 비용을 지불한다. 자 이제 이거 보세요. 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전속계약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어떻게 이해했죠? 나는 너에게만 의뢰를 하겠다는 거죠. 너를 통해서 거래하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너에게만 뭐 하겠다? 의뢰하겠다라고 약속한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면 자,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의뢰한 것도 아니고 개업공개사가 소개해준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직접 빼버리고 지네들끼리 직접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집 팔겠다 그러니까 옆집에서 소문 듣고 쫓아가지고 그럼 그거 내가 사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전속계약 위반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전속계약 위반은 아니지만 문제는 개업공개사가 일정 부분 손해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전속계약 위반은 아니다. 그래서 위반 아니니까 뭘 받을 수 없다? 위약금, 보수 전액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수 50% 범위 내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비용 50% 범위 내에서 됐습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100만 원을 자, 전속 중개계약처라고 정상적으로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줬다면 보수를 100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니까 위약금 이 100만 원 받을 수 없지만 비용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죠.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70만 원 나왔어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70만 원 나왔으면 보수 50% 범위. 여기에 50%니까 50만 원이죠. 범위 내에서 비용 받으니까 그러니까 50만 원만 받는 거죠. 50% 범위 내에서. 그럼 만약에 3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30만 원 다 받을 수 있죠. 보수 50% 범위 내죠. 3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의무를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보시고, 자, 그러면 99페이지에 보면 물건 정보 공개사항이 있습니다. 전속중개 계약을 처리하면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되느냐. 자, 보죠. 거기 제가 요거는 밑줄 쳐놓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제가 두 가지 밑줄 치라고 그럴 거예요. 자,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건축 용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자,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바로 뭐냐면 기본적 사항이죠. 기본적 사항. 자,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사항에서는 기본적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 전기가스, 소방, 승강기 설비, 오수폐수, 쓰레기 처리상 상태 있고,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주 조건,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사항인데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등기상 증명서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밑줄 쫙 끊었고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건 정보 공개 사항에 있어서 공개하면 아니 된다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또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 어디서부터냐면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있죠? 거기서부터 아니 된다까지 쭉 밑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 자, 거래 전 금액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거래 전 금액. 거래 전 금액이란 여기 개업공개사 계략적 산정한 가격이다 라고 했었죠? 자, 이 거래 전 금액 한번 설명 드렸었어요. 거래 전 금액과 자, 공시지가부터 밑줄 치세요.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 중개대상물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공시지가는요, 임대차 경우는 공개하면 아니 된다 아니고 아니할 수 있다요. 자, 권리자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아니 된답니다. 아니 된다. 여긴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자, 특히 또 권리자 주소, 성명, 인적사항 부분 밑줄 쳐놓으라 했죠. 자, 의뢰인 요청 시 공개하면 아니 된다. 그래도 틀려요. 의뢰인이 요청하든 요청하지 않든 무조건 공개하면 아니 되는 게 권리자 주소, 성명, 인적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공시지가는요, 아니할 수 있답니다. 아니 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밑줄 공시지가부터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자, 이게 밑줄 쳐는 게 두 가지죠. 각 권리자 주소성 인적사항 공개하면 아니 된다와 공시지가부터 밑줄 쳐가지고 다음 임대차 중개대상의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 밑줄 치는 이유는 자, 확인 설명사항에서 다음 강의에서 보는 확인 설명사항이 있습니다. 확인 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적 공개사항에서 거의 공통이에요. 공통인데 자, 두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바로 확인 설명사항이 없는 규정, 권리자 주소성 인적사항 공개하면 아니 된다와 공시지가, 임대차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확인 설명사항에 규정이 없어요. 여기만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놓으라. 그 다음에 아니 된다와 아니할 수 있다. 그런 문구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